우리 몸속에는 약 37조 개의 세포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몸속 혈관을 쭉 이으면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잘못된 음식 섭취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이 막혀 혈액이 흐르지 못하게 되는 순간 세포는 바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동맥경화나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같은 아주 심각한 질병들로 이어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혈관은 신경이 없어 75%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증상도 없고 알아채기 힘들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혈관 질환과 마주하기 전에 미리 혈관을 막는 음식들은 확실하게 알아두고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푸드테라피에서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씨앗이 되는 독과 같은 음식이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중년과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혈관 건강의 핵심인 혈관 내피세포를 망치는 주요 원인으로 바로 이것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는 보셨나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 흔히 당 독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최종 당화산물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얼핏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생성되는 물질의 최종 단계, 마지막 단계인 반응물입니다. 당 독소라고 불리는 만큼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물질인데요. 몸 안에서 에너지로 쓰이지도 못하고 신체에 악영향만 주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선 혈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혈관 안쪽에 있는 세포에 들러붙어 세포를 망가뜨려 버리고 염증을 조절하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또 혈관을 타고 흘러다니며 혈관 근육, 뼈, 피부에 들러붙고 쌓이면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몸에 나쁜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혈관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게 되어 동맥경화나 혈전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까지 이어져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도 순식간인 것입니다. 뇌에 쌓이게 된다면 치매 유발 물질인 아밀로이드가 더 빨리 뭉치게 해 치매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최종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번 생성된 최종 당화산물은 다시 원래의 단백질과 포도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도 안 되면서 참 골치 아픈 물질입니다. 이렇게 지독한 최종 당화산물이 몸속에 들어오는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방법과 몸속에서 직접 생성되는 방법인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을 통한 섭취입니다. 애초에 당독소가 많은 음식물도 있고요. 또 조리법에 따라 당독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최종 당화산물이 많은 음식이 무엇이냐 하면 고기를 구울 때 고기가 익으면서 점점 갈색으로 변하는 것 잘 아시죠? 조리 과정에서 노랗게 갈변하면서 음식이 맛있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당 독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릇노릇하게 익혀진 대부분의 음식들, 예를 들면 맛있게 구운 고기, 베이컨, 군만두, 바삭바삭한 빵, 감자튀김 등이 있고요. 커피, 간장 같은 갈색의 액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소나 돼지, 닭, 가공육류 등 모든 육류는 채소에 비해 훨씬 높은 최종 당화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최종 당화산물은 식품으로 섭취하면 약 10%가 혈액 성분이나 조직에 쌓인다고 합니다. 또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최종 당화산물 생성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당과 단백질이 존재하는 음식을 120도 이상의 고열로 조리하게 되면 최종 당화산물이 최대 100배까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갈색 빛을 띠며 잘 구워진 고기는 상상만 해도 침이 막 나올 정도로 매력적이지만 불로 직접 가하는 직화 요리 방식은 당독소를 폭증시키는 가장 최악의 방법입니다. 실제 조리법에 따라 변화하는 최종 당화산물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육류를 물에 삶았을 때와 불에 구웠을 때 최종 당화 산물의 함량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삶았을 때 닭고기는 1011, 소고기는 2000 정도였는데 구운 경우에는 각각 5245, 5367로 아주 높아졌습니다. 생선도 다르지 않습니다. 생연어의 최종 당화 산물은 500이었지만 구웠더니 1348로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아까 채소는 육류보다 최종 당화 산물이 훨씬 적다고 말씀드렸죠. 삶은 감자의 최종 당화 산물은 고작 17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튀기자 무려 1522로 거의 90배나 폭증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보아 식품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분기가 없이 고온에서 조리하는 직화구이, 튀김, 굽기 등은 수분기 있는 낮은 온도의 조리법인 찌기, 삶기, 데치기 등에 비해 훨씬 많은 최종 당화 산물을 생성해낸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몸속에서 직접 생성되는 경우입니다. 최종 당화 산물은 당이 단백질과 결합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혈당이 오른다고 합니다. 사람은 혈액 속 당 수치를 항상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혈중 포도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단백질과 결합하고 체온과 반응해 최종 당화 산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혈당이 높은 당뇨 환자들은 정상인보다 최종 당화 산물이 생길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당독소가 높은 식품 섭취에 특히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범한 정상인 분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췌장의 기능이 약해 당뇨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당화 산물이 췌장을 공격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생성에 문제가 생겨 당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뇨에 걸렸다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실제로 최종 당화 산물이 많은 먹이를 쥐에게 먹이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동맥경화, 당뇨, 신장 질환이 증가했고요. 반대로 섭취를 줄였더니 혈관 기능은 좋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독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 먹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우선 현재로서는 최종 당화 산물이 많은 식품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리법에 따라 당독소 생성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리 시간은 짧게, 온도는 가능한 낮게, 튀기고 굽는 것보다 물에 넣어 요리하는 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맛있게 구운 고기나 튀김을 아예 포기할 수도 없다면 음식의 산도를 높이는 것이 독소 생성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레몬즙을 살짝 뿌린다거나 식초를 뿌린다거나 혹은 항산화 성분이 높은 비타민C 같은 영양제를 보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튀김이나 구이류를 먹을 때는 육류보다 당독소가 훨씬 낮은 채소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파프리카, 토마토, 레드비트, 브로콜리, 시금치, 상추, 마늘, 베리류, 귤, 오렌지 등 당독소가 높은 음식 섭취를 줄이고 당독소를 중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오늘은 혈관을 위해 무조건 줄이셔야 하는 최종 당화 산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식단 조절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변화가 생기실 겁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푸드 테라피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